이전 영상에서 영어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학교에서는 진짜 영어가 아니고 해석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영어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배우는 사람 잘못 아니에요. 수학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아요. 수학 잘하세요?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영어와 똑같이 자신 있게 답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한다는 건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영어는 진짜 영어, 즉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의사소통 능력, 이게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 획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영어를 잘하면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영어 시험 점수도 높겠죠.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영어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콩글리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하고 다르게 수학은 잘한다는 기준이 지금으로서는 시험 점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얻은 높은 점수가 수학 실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여기는데, 저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학교 영어가 그런 것처럼 학교 수학도 수학 비슷하지만 진짜 수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금쯤, 아니 수학 점수가 높으면 수학을 잘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의아해하거나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따져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분수 나눗셈 어렵지 않죠?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분수 나눗셈 문제들이 나오면 100점 받고, 그러면 분수 나눗셈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눗셈인데 왜 곱셈을 해서 답을 구하죠? 두 번째 질문, 왜 나누는 수의 분자와 분모를 바꾼 역수를 곱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의 역수를 구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개념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눗셈 정답 구하기라는 시험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런 지식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개념적 지식이 있으면 절차적 지식은 저절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절차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개념적 지식까지 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적 지식은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고, 수학의 절차적 지식은 영어 시험의 정답 고르기에 해당합니다. 분수 나눗셈의 개념은 전혀 모른 채, 개념적 지식을 전혀 모른 채요, 그저 계산의 정답만 구하는 절차적 지식만 익히면 지난 영상에서 반사적으로 콩글리시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수학 시험에서 받은 높은 점수가 수학 실력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 절차, 풀이 절차,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시험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에서 받은 높은 점수가 수학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영어 교육 목표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설정해 놓았죠. 하지만 실제로 학교 영어 수업은 시험 문제 정답 고르기를 위한 해석하는 것, 즉 문장을 분석해서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해석하는 것, 이걸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 교육의 목표를 볼까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기르는 가운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거창한데요, 자세히 보면 3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제2단계 수학적 추론, 제3단계 문제 해결. 그러면 실제 학교 수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제1단계인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는 풀이 절차,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알고리즘 습득을 위해서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런 공식을 암기합니다.
그 다음 제2단계가 수학적 추론이죠. 글쎄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교실 수업을 참관했는데 수학적 추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3단계의 문제 해결은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는 시험 문제로 바뀝니다. 수학 문제가 시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시험 문제를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 풀어줍니다. 학생들은 그걸 받아 적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참관한 대부분의 학교 수학 수업 광경입니다. 선생님의 문제풀이가 대부분이죠. 초등학교 수학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아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수학을 가르쳐 준다는 것도 다르지 않은데요. 결국 문제풀이, 즉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내비게이션 수학.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는 자기가 어떤 길을 따라 운전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갈림길마다 나타나는 방향 선택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꼼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지금의 학교 수학이 이것과 다르잖아요.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단계이거든요. 풀이가 왜 그 식에서 시작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근데 시범 풀이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 전 보질 못했어요.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요? 해답을 보거나 수학 시간 또는 인터넷 강의에서 다른 사람의 풀이를 무작정 따라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핵심, 왜 그렇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풀면은 답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풀었는지 모르니까 혼자서 풀려고 그러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도요, 문제풀이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 음악 가르쳐 준다고 매일 노래 불러줘요? 매일 악기 연주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수학 가르치는 사람은 문제풀이만 해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문제,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어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아이들은 전 과목 공부를 해야 하는데 수학 가르치는 사람은 수학만 하잖아요. 그러니 문제집에 있는 수학 문제 풀이만 해주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참 돈 벌기 쉽죠. 자, 어떻습니까? 수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수학을 잘한다거나 수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제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에겐 낯설 겁니다. 앞에서 초등학교 분수 나눗셈을 예로 들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함수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죠. 중학교 함수의 정의하고 고등학교 함수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중학교 함수가 고등학교 함수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같은 함수인데 왜 정의가 다르죠?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함수의 정의만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아요. 왜 중학교하고 다른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제시하는 선생님을 본 적도 없고 교과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암기할 수밖에요. 왜 정의가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도 아예 단절시켜 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까요? 제대로 된 수학일까요? 이게 수학 비슷한데 수학이 아닌, 그래서 사이비 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저의 관점 이해하시겠어요? 음식으로 치면 유기농 식품이 아니고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걸 먹고 자랐잖아요. 제 이야기가 낯설게 비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면 유기농 식품이 맛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이비 영어, 그리고 사이비 수학에 둘러싸이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때